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청각 장애인으로 미국의 작가, 교육자이자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인문계 학사를 최초로 받은 헬렌 켈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가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앤 설리번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앤 설리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87년 어느 봄날 엘라베마의 한 저택, 한 여교사가 7살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그녀의 이를 부러뜨렸습니다. 다음 날 소녀는 그녀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소녀는 그녀를 방에 가뒀습니다. 50일 동안 매일 매 순간이 전쟁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포기하세요. 그 아이는 가르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여교사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대체 무엇이 이 20세 젊은 여인에게 그런 힘을 주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끝까지 버티게 만들었을까요? 답은 놀랍습니다. 그녀가 헬렌 켈러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그녀 자신이 한때 헬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헬렌보다 더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헬렌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헬렌에게는 따뜻한 집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구빈원이라는 지옥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얼마나 외로운지, 세상이 자신을 포기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그리고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어두웠을 때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다는 것을, 자신이 가장 포기하고 싶었을 때 누군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헬렌을 놓지 않았습니다. 헬렌이 자신을 때려도, 헬렌이 자신을 거부해도,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그녀는 헬렌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으니까요. 한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으니까요. 이것이 앤 설리번의 힘이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그녀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둠이 그녀의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이야기는 헬렌 켈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이야기는 헬렌 켈러를 만든 사람, 자신의 상처를 다른 이의 치유로 바꾼 사람, 지옥에서 살아남아 천국을 만든 사람, 앤 설리번의 이야기입니다. 1866년 4월 매사추세츠의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자 가정,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 조에나 맨스필드 설리번. 훗날 세상이 앤 설리번이라 부르게 될 그 소녀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뿐이었습니다. 아버지 토마스 설리번은 술에 의지해 살았고 어머니 앨리스는 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난은 그들의 집을 짓누르고 있었고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5살 때 트라코마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조금 따끔거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은 점점 흐릿해졌고 햇빛조차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어린애는 어둠 속으로 조금씩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의 색깔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이 희미해지고 결국 빛과 그림자만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핵은 어머니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었고 어느 겨울날 새벽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애는 거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만졌습니다. 그것이 앤이 어머니를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자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고 앤과 어린 동생 지미는 매일 밤 공포 속에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때로 아버지는 앤이 눈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더 심하게 대했습니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이 앤의 어린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1876년 2월 10살 앤과 7살 지미는 텍스베리 구빈원으로 보내집니다. 마차가 구빈원 앞에 멈췄을 때 앤은 무엇인가 끔찍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절망과 죽음이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텍스베리 구빈원.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병자와 노인, 정신질환자, 범죄자들이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위생은 최악이었고 식사는 형편없었으며 밤이면 비명소리와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애는 어린 동생 지미를 꼭 끌어안고 잠들곤 했습니다. 괜찮아, 지미. 누나가 지켜줄게. 하지만 구빈원의 겨울은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난방은 거의 되지 않았고 담요는 얇았으며 음식은 부족했습니다. 연약한 지미는 점점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1876년 늦겨울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애는 옆에서 자고 있던 지미를 깨우려 했습니다. 지미야, 일어나. 아침이야. 하지만 지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애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지미. 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고 누군가 앤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앤은 동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안 돼. 지미를 데려가지 마. 제발. 그들은 결국 앤을 떼어내고 지미의 작은 몸을 옮겼습니다. 앤은 거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동생이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앤 설리번은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신이시여,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지미, 미안해. 누나가 지켜주지 못했어. 그 죄책감은 평생 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내가 더 강했다면, 내가 지미를 더 잘 돌봤다면 지미는 살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 절망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그리고 앤은 깨달았습니다. 지미가 원했던 것은 누나가 살아남는 것이라는 것을, 지미가 바랐던 것은 누나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그리고 배워야 한다. 이 지옥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지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앤은 또 하나를 맹세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곳을 벗어난다면, 만약 내가 힘을 얻는다면 나는 지미처럼 버림받은 아이를 도울 거야. 나는 다시는 누구도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앤 설리번의 힘의 첫 번째 원천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동생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 후 4년 앤은 구빈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귀를 기울였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졸랐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글자의 형태를 더듬어가며 배웠습니다. 1880년 가을, 구빈원을 순시하던 조사관 프랭크 B. 샘본이 왔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자선위원회의 위원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오랜 절망은 그들에게서 목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14살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샘본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거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의 실루엣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외쳤습니다. 저를 학교에 보내주세요. 배우고 싶어요.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이곳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샘본은 멈춰 섰습니다. 그는 이 소녀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죽지 않은 영혼의 불꽃이. 몇 달 후 1880년 10월 앤은 퍼킨스 시각장애학교로 가는 마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구빈원의 쇠창살을 뒤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을 만난 눈물이었습니다. 퍼킨스 시각장애학교. 그곳은 앤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를 인간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앤은 굶주린 사람처럼 배웠습니다. 점자를 배웠고 책을 읽었고 글을 썼습니다. 손끝으로 세상을 읽는 법을 익혔습니다. 여러 차례 눈 수술을 받으며 조금씩 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그녀가 만난 로라 브리지먼 선생님이었습니다. 로라는 맥농아 최초로 교육받은 여성이었습니다. 50년 전 사람들은 로라 같은 아이는 가르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교사의 헌신으로 로라는 배웠고 성장했고 결국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로라는 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 손바닥에 철자를 써주었습니다. 어둠은 끝이 아니란다, 앤. 어둠은 새로운 시작이지. 나도 한때는 내가 있는 그 어둠 속에 있었어. 하지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었고 나는 빛을 찾았어. 그리고 그 은혜를 나는 다른 이들에게 갚고 있단다. 이제 너도 그 빛을 찾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너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거야. 그것이 사랑이란다. 받은 것을 다시 주는 것. 그 순간 앤은 자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손이 되고 싶다.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다. 지미를 구하지 못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구할 수 있을지 몰라. 이것이 앤 설리번의 힘의 두 번째 원천이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겠다는 사명감.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앤은 학교에서 최고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어, 역사, 수학, 과학을 배웠고 특히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읽었고 성경을 읽었고 시를 외웠습니다. 1886년 6월 졸업식. 20살의 앤 설리번이 수석 졸업생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청중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장애는 불행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구빈원이라는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제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말이 청중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1886년 8월 운명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엘라베마주 터스컨비아의 켈러 가문에서 7세 딸을 가르칠 교사를 찾습니다. 아이는 19개월 때 열병을 앓은 후 시력과 청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맥농아입니다. 소통이 불가능하며 통제가 어렵습니다. 보수는 월 25달러입니다. 앤의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야. 맥농아를 가르친다는 게 가능하기나 할까? 하지만 앤은 로라 브리지먼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50년 전 사람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앤은 주저없이 답장을 썼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서 빛을 찾는 법도 압니다. 1887년 3월 3일, 앤 설리번은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보스턴을 떠나 워싱턴을 지나 엘라베마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을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앤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미를 구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 아이는 구할 수 있을지 몰라. 이것이 내가 지미에게 할 수 있는 일인지 몰라. 터스컨비아 역에 도착했을 때 켈러 선장과 그의 아내 케이트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앤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름다운 남부의 저택이었습니다. 장미가 만발한 정원, 흰색 기둥이 있는 현관.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헬렌은 매우 어려운 아이입니다. 케이트 켈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쿵,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비명. 한 소녀가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더러웠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만나면 밀쳐내고 물건을 잡으면 던졌습니다. 7세 헬렌 켈러, 앤이 가르쳐야 할 아이였습니다. 헬렌은 앤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거칠게, 난폭하게. 그리고 갑자기 앤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헬렌, 안 돼. 켈러 부인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헬렌은 들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앤은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헬렌의 손을 잡았습니다. 헬렌이 발버둥쳤지만 앤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헬렌의 손바닥에 철자를 썼습니다. D, O, L, L. 가방 안에는 앤이 가져온 인형이 있었습니다. 앤은 그 인형을 꺼내 헬렌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철자를 썼습니다. D, O, L, L. 헬렌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 낯선 여자가 자신의 손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전쟁터였습니다. 헬렌은 접시에서 손으로 음식을 움켜쥐고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접시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불쌍한 아이니까. 하지만 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헬렌의 손을 잡고 포크를 쥐어주었습니다. 헬렌이 저항했습니다. 포크를 던졌습니다. 앤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앤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헬렌의 손에 포크를 쥐어주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헬렌이 화를 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족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 그만두시죠. 헬렌은 원래 그래요. 켈러 선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장님. 이 아이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헬렌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동정은 이 아이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앤 설리번의 첫 번째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녀는 헬렌을 불쌍한 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보호해야 할 존재, 돌봐줘야 할 존재. 하지만 앤은 달랐습니다. 앤은 헬렌을 완전한 인간으로 봤습니다.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 존재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날 밤 앤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헬렌을 만났다. 그녀는 폭풍이다. 분노로 가득한 어린 폭풍.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분노 뒤에는 갇혀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헬렌은 불쌍한 아이가 아니다. 헬렌은 세상과 단절된 아이다. 꼭 내가 구빈원에 갇혀있던 것처럼 나는 그 단절을 끊어낼 것이다. 나는 그 감옥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지미를 위해서라도, 나를 구해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음 날 앤은 켈러 부부에게 중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헬렌과 저를 단둘이 지내게 해주세요. 별채에서요. 50일만 주세요. 가족의 간섭 없이 헬렌과 저 단둘이서요. 켈러 부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헬렌을 우리에게서 떼어놓다니 불가능합니다. 앤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헬렌은 당신들의 딸이 아닙니다. 그저 모두가 동정하는 불쌍한 아이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헬렌을 망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동정이 헬렌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앤의 두 번째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동정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엄격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헬렌을 진짜로 가르치려면 저와 헬렌 사이에 신뢰가 필요합니다. 헬렌은 지금 세상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여러분이 옆에 계시면 헬렌은 계속 가족에게 의지하려 할 것입니다. 저는 헬렌이 저를 믿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우리 둘만 있을 때만 생깁니다. 결국 켈러 부부는 동의했습니다. 1887년 3월 중순 앤과 헬렌은 정원 뒤편의 작은 별채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헬렌은 낯선 장소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가족이 왜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문을 두드리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앤은 참았습니다. 그녀는 헬렌을 안아주려 했지만 헬렌은 앤을 밀쳐냈습니다. 둘째 날 헬렌은 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앤이 식사 예절을 가르치려 하자 헬렌은 앤의 이를 물어뜯었습니다. 앤의 입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 순간 앤은 구빈원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한때 헬렌처럼 분노로 가득했었다는 것을, 세상에 저항했었다는 것을, 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앤은 헬렌을 놓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헬렌은 앤의 얼굴을 핥히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넷째 날 헬렌은 방문을 잠가 앤을 가뒀습니다.
애는 창문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애는 헬렌의 손에 철자를 새겼습니다. C, H, A, I, R, 의자, T, A, B, L, E, 탁자, B, E, D, 침대, W, A, T, E, R, 물. 그리고 여기서 N의 세 번째 위대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혁명적인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교사들은 장애 아동을 가르칠 때 교실에 앉혀놓고 반복 학습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N은 달랐습니다. N은 헬렌을 삶 속에서 가르쳤습니다. 식사를 할 때 음식의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걸을 때 나무와 꽃의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씻을 때 물의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N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는 것을, 언어는 세상과 연결되는 고리라는 것을. 그래서 N은 헬렌에게 철자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N은 헬렌에게 세상을 가르쳤습니다. 인형을 만질 때 D, O, L, L을 가르쳤고 케이크를 먹을 때 C, A, K, E를 가르쳤고 물을 마실 때 W, A, T, A, R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방법이었습니다. N은 맥락 속에서의 학습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1887년 N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헬렌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상한 어른이 자꾸 자기 손을 만진다고만 생각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밤마다 애는 혼자 앉아 흐느꼈습니다. 로라 선생님, 저는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에게 정말로 세상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지미도 이렇게 힘들었을까? 내가 지미를 구하지 못했는데 헬렌을 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새벽이 되면 애는 다시 헬렌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철자를 썼습니다. 1번, 2번, 100번, 1000번. 그리고 여기서 앤의 네 번째 위대함이 드러났습니다. 인내, 끝없는 인내. 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헬렌이 저항해도, 헬렌이 이해하지 못해도, 헬렌이 화를 내도 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도 한때 그랬다는 것을. 구빈원에서,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가르쳐줬다는 것을. 그리고 앤은 맹세했었으니까요. 지미를 구하지 못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구하겠다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헬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앤을 때리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포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옷을 입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1887년 4월 5일, 50일이 거의 끝나가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앤은 헬렌을 데리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앤은 펌프를 잡고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이 솟아올라 헬렌의 손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앤은 헬렌의 손바닥에 철자를 썼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W, A, T, A, R. 물이 흐르는 손 위에 철자를 새겼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헬렌의 몸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깨달음. 헬렌은 떨리는 손으로 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철자를 요청했습니다. 더 천천히, 더 또렷하게. W, A, T, E, R. 그 순간 헬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마치 잠겨있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것이 이름이 있는 거구나. 이 차갑고 흐르는 것에 이름이 있구나. 그렇다면 세상 모든 것에 이름이 있단 말인가? 나에게도 이름이 있단 말인가?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헬렌은 땅을 만지며 철자를 요청했습니다. G, R, O, U, N, D. 나무를 만지며 요청했습니다. T, R, E, E. 꽃을 만지며 돌을 만지며 하늘을 가리키며. 그리고 헬렌은 앤을 꼭 껴안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인가요? 앤은 눈물을 흘리며 헬렌의 손에 썼습니다. T, E, A, C, H, E, R. 선생님. 헬렌은 그 철자를 반복했습니다. T, E, A, C, H, E, R. 그리고 또 안았습니다. 그날 헬렌은 30개의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날 밤 헬렌은 처음으로 조용히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날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앤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났다. 헬렌이 깨어났다. 그리고 나도 깨어났다. 나는 지미를 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헬렌을 구했다. 아니, 어쩌면 헬렌이 나를 구한 것인지도 모른다. 지미야, 누나가 해냈어. 누나가 누군가를 구했어. 하지만 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 앤의 5번째 위대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기적의 순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4월 5일을 기적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문들은 맥롱아 소녀가 언어를 배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그 후 앤은 헬렌에게 세상을 가르쳤습니다. 점자를 가르쳤고 촉각으로 세상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헬렌은 책을 만지며 읽었고 나무의 질감으로 종류를 구분했고 사람의 발걸음 진동으로 누가 오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앤의 6번째 위대함. 그녀는 헬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을 가르쳤습니다. 말하는 법. 헬렌은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앤은 헬렌의 손을 자신의 목과 입술에 대게 했습니다. 진동을 느끼게 했습니다. 입술의 모양을 느끼게 했습니다. M, 입술을 다물어 헬렌. 그리고 진동을 느껴봐. 여기 내 목에 손을 대. 느껴지니? 이것이 M소리야. 수천 번, 수만 번의 반복.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헬렌은 첫 문장을 말했습니다. I am not dumb now. 나는 이제 벙어리가 아니에요. 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앤의 위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7번째 위대함. 그녀는 헬렌을 의존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장애인 교사들은 학생을 평생 돌봐야 할 대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앤은 달랐습니다. 앤은 헬렌이 독립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헬렌이 무언가를 요청하면 앤은 대신 해주지 않았습니다. 앤은 헬렌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헬렌, 내가 할 수 있어. 천천히 스스로 해봐. 헬렌이 옷을 입을 때 앤은 지켜봤습니다. 헬렌이 책을 읽을 때 앤은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헬렌이 걸을 때 앤은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앤은 헬렌의 목발이 아니었습니다. 앤은 헬렌의 날개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헬렌은 10살이 되었고 15살이 되었고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 헬렌은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맥농아 최초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앤은 그 옆에서 모든 강의를 손으로 통역했습니다. 교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헬렌의 손에 전달했습니다. 하루 8시간, 10시간, 때로는 12시간씩 앤의 손은 부어올랐고 시력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헬렌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앤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헬렌. 나는 내가 세상을 배우는 것을 보는 게 행복해. 그리고 여기서 앤의 8번째 위대함이 드러났습니다. 헌신, 평생의 헌신. 앤은 49년간 헬렌의 곁을 지켰습니다. 단 한 번도 헬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력이 다시 나빠져도,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어도, 세상이 자신을 그림자라고 불러도 앤은 헬렌의 곁에 있었습니다. 1904년 헬렌은 우등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세상이 놀랐습니다. 신문은 기적의 소녀라고 불렀고 사람들은 헬렌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헬렌은 작가가 되었습니다. 책을 썼고 연설을 했고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그녀는 장애인 인권을 위해 싸웠고 여성 참정권을 지지했고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항상 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헬렌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헬렌은 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 그녀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헬렌에게만 쏠렸습니다. 앤은 그림자였습니다. 헬렌 켈러의 동반자, 헬렌 켈러의 통역사. 때로 앤은 외로웠습니다. 때로 앤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기자가 앤에게 물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 헬렌의 그림자로 사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선생님도 훌륭한 교육자인데 왜 헬렌만 유명해지는 걸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앤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저는 헬렌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렌 자신이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제가 원했던 전부입니다. 훌륭한 교사의 목표는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자신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렌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앤의 9번째 위대함이 드러났습니다. 겸손, 진정한 겸손. 앤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헬렌만 찬양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교사의 보람은 학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세월은 무정했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며 앤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평생 혹사당한 눈은 다시 시력을 잃어갔고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류마티즘과 관절염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1936년 70세의 앤은 병상에 누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56세 헬렌은 그 옆을 지켰습니다. 평생 자신을 돌봐준 스승을 이제 자신이 돌볼 차례였습니다. 헬렌은 앤의 손을 잡고 철자를 썼습니다. 마치 50년 전 앤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선생님, 당신은 후회하지 않나요? 평생을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당신 자신의 삶은요? 당신의 꿈은요? 당신도 결혼할 수 있었고, 자녀를 가질 수 있었고, 자신만의 학교를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포기했잖아요. 앤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헬렌의 손에 철자를 썼습니다. 후회 없어. 헬렌, 넌 내 꿈이었어. 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였어. 지미가 죽었을 때 나는 살 이유를 잃었어. 구빈원에서 나는 그저 살아있는 시체였어. 하지만 너를 만났고 나는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 너를 가르치면서 나도 배웠어. 사랑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지미에게 하지 못한 것을 너에게 할 수 있었어. 너도 나의 기적이란다. 나의 빛이란다. 1936년 10월 20일 오전 앤 설리번은 헬렌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침내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마침내 지미를 만난 사람처럼.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조전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추도사는 헬렌 켈러가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기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앤 설리번입니다. 그녀는 텍스베리 구빈원이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보다 더 어두운 곳에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50일간, 50년간, 단 한 번도 놓지 않고 사람들은 그녀를 제 그림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야말로 저를 비춘 빛이었습니다. 그녀 없이는 헬렌 켈러도 없었을 것입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은 단순히 제게 언어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철자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점자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녀는 제게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을. 선생님,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밝힌 빛은 저를 통해,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을 통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앤 설리번의 무덤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앤 설리번 메이시, 티처 어브 헬런 켈러. 앤 설리번 메이시, 헬렌 켈러의 스승.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는지, 어둠에서 길을 찾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의 등불이 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위대함은 무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무대 위에 세우는 것임을, 앤 설리번이 위대한 이유, 그것은 단순히 헬렌 켈러를 가르쳤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앤이 위대한 이유는 첫째, 그녀는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완전한 인간으로 봤습니다. 둘째, 그녀는 사랑과 규율의 균형을 알았습니다. 셋째, 그녀는 교실이 아닌 삶 속에서 가르쳤습니다. 넷째, 그녀는 끝없는 인내를 가졌습니다. 다섯째, 그녀는 학생의 독립성을 키웠습니다. 여섯째, 그녀는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일곱째, 그녀는 진정한 겸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덟째,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이의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그녀가 헬렌을 포기하지 않았던 힘,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 한때 헬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한때 어둠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한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헬렌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앤 설리번. 세상은 그녀를 헬렌 켈러의 그림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야말로 가장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앤 설리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진짜 기적입니다. 앤 설리번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지 헬렌 켈러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사랑의 힘, 헌신의 아름다움,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원한 증명입니다. 위대한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스승은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앤 설리번은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